돈의 문제도 나와요. 이게 돈 문제 나오는 거 보고는 제가 이제 금은정이라 그래서 꼭 화폐는 아닌데 금은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금은을 가지고 다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화폐의 논점은 사실은 동아시아도 훨씬 뒤거든요. 우리나라는 뒤야.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은 옛날부터 화폐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훨씬 뒤에 나오는데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이 주전론 송나라에 가서 화폐가 유행하는 걸 보고 주전론을 펼친 게 그러니까 1100년 1200년 초에 주전론 펼친 게 우리나라 화폐 역사에서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 얘기가 2400년 전에 나온다는 거는 무진장 빠른 거예요. 이게 지금 화폐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금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금은은 장신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오늘날도 존재하는 문제예요. 지금 도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는데 시골이야. 그럼 추수 때 누가 이제 추수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처님께 먼저 쌀을 한 가마라도 올려야겠다. 그래서 추수 때 만약에 쌀이 들어왔어. 한 10가마가 들어왔어. 어떻게 처리할 거야?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아니, 사람이 많이 와서 다 먹을 수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놔두고 먹어야 되나? 그럼 계속 약간 썩지는 않지만 약간 이렇게 쩐내가 날 건데? 어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도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절은 쌀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해요. 이게 또이또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쪽에 깔려 있는 거는 계속 깔려 있습니다. 6개월이든 뭐 7, 8개월이든 깔려 있어. 그리고 쌀도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있으면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쌀이. 그러면 스님이 당연히 요 새로운 쌀이 들어오면 요걸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바꿔야 되잖아. 잘 안 합니다. 왜? 힘들거든. 그 쌀 순서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치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생각보다 해보면 잘 안 돼. 그게 뭐 다음에 하지 그러다 몇 달 금방 간다고. 뭐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책 바꾸는 것처럼 뭐 이렇게 힘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쌀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아버려. 그냥 쌀집에다가 팔어. 그리고 그 돈을 결정을 해놓고 뭐 예를 들어 내가 10가마를 줬어. 그럼 10가마 값을 거기다 누적시켜 놓고 내가 필요하면 그걸 갖고 올게. 필요에 따라서 갖고 올게. 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쌀이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는 돈으로 받겠지. 방법이 없잖아. 계속 쌀을 누적시킬 수가 없잖아. 이런 게 이제 화폐 문제예요. 화폐 문제. 계속 현물로 그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더 잘 썩을 거라고. 저기 보나마나. 그래서 그게 이제 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물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쌀을 올리거나 이러면 그냥 어느 정도 쓰고 부처님한테 올리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냥 PT병으로 줘버려요.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냥 줘. PT병 하나만 있어도 요즘 오래 먹어요. 제가 보면 요즘 밥 별로 안 먹거든. 그럼 왜 PT병에 담아줍니까? 쌀벌레 안 생기던데? PT병이 제일 쌀벌레 안 생기던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쌀 같은 거 좀 이렇게 여름 지금부터 시작이네. 이렇게 놔두면 이게 쌀라박 날아다니거든. 조그만 거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쌀 안에서 생기는 건 아닌 거야. 그 파스텔 생각하고 똑같은 거지. 밖에서 이놈이 알을 쓰니까 생긴 거지. 만약에 그게 안에서 생기는 거면 PT병 안에 넣어놔도 생겨야 되는데 PT병 안에 넣으면 안 생겨.
아니 맞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집에서도 국물을 그렇게 PT병에 많이 넣잖아요. 안 해? 안 해? 이 양반들은 난 뭘 하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데가 오히려 그런 걸 잘 줍니다. 작은 데 잘 줘버리고 이제 어디는 모아가지고 그거 하는데도 받고. 그러니까 저 무료급식소나 안 그러면 뭐 노인복지센터 이런데 그런데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현물 주는 거 싫어해요. 그쪽도. 왜? 아니 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돈이 큰 돈이 아니거든. 누군가 그걸 실어 와야 되지. 들고 차에 실어야 되지. 차 운행해야 되지. 귀찮아. 그러니까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놔주면 몰라도 그거 뭐 감사하게 받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1, 20만 원 주는 게 자기네들도 편치. 받기도 편고. 아니 맞잖아. 지금 맞잖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화폐 논의가 나오는 거라니까. 그걸 노가다를 해가지고 게다가 얘네는 더운데 지금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화폐로다가 대체시켜서 필요한 만큼을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동방교단에서는 했고 서방교단에서는 아니 원칙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동방교단 말이 맞은 거예요. 왜? 지금 현대사회가 그렇게 됐잖아. 현대사회가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쌀을 올리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쌀값을 입금할 테니까 스님이 좀 사서 대신 좀 올려주세요도 있어. 왜? 자기도 갖고 오기 힘들잖아. 20kg 한번 들고 와볼 테요? 아니 맞잖아. 그리고 자기도 어디서 사야 되고 주문해야 되고 마트에서 사면 자기는 집에 갖고 가지. 그거 내려서 차에다 또 실어야 되지. 야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절에서 끌고 올라가야 되지. 보통 일 아니지. 20kg 올리려다가 잘못하면 올리기 전에 내가 갈 수도 있지. 내 몸을 영단에 올릴 수도 있지. 아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스님이 좀 올렸다가 필요한 때 써주시면 어때요? 뭐 이것도 있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동방교단 말이 당연히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원칙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그래도 그런 것은 옳지 않아. 저도 그런 거 하거든요. 제가 월정사에서 금강경 몽창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루에 1,000원씩 이렇게 놓고 향을 사르고 금강경을 듣거나 뭐 봉독하거나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000원을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권을 알아 했더니 이게 지금 이제 신권을 구하네 못 구하네 뭐 이러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신권으로 뭘 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너도 바꿀 거 아니냐. 언젠가는 바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이체를 하든지 그냥 국권도 관계가 없는 거지. 왜 꼭 신권이어야 됩니까? 맞아.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정성이 사람의 정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럼 결혼식장도 마찬가지지. 결혼식 때 한 번 입으려고 그거 새로 한복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어머니나 혼주들 아니 맞잖아. 그러면 한 번 입는데 그냥 빌려 입지? 그 말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되는 분들 중에서 해 입는 분들도 많거든. 왜? 내 자식 결혼식에 한 번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아니 안 그래? 그리고 걔네가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 그러면 그 이불을 깔아줄 때 새 이불로 해주려고 하는 부모님도 상당히 많아. 새 이불이나 흔 이불이나 뭔 차이가 있어. 그리고 네 놈이 여기서 안 살았던 것도 아니고 뭐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그 며느리는 모르지만 아들은 계속 같이 뭐 몇십 년을 살다가 지가 뭐 직장 나갔든지 뭐 저 학교 때문에 나갔든지 다 알던 사람이잖아. 설마 아들을 처음 보진 않았겠지. 그죠? 익숙한 애잖아. 그리고 지가 접던 이불이고 그게 뭔 문제야.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새로 얘네가 결혼을 해서
지금 신혼여행을 갔다 오는데 그래도 잘 되라고 세이브를 한번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 그게 크게 그러면 그걸 하면 걔네가 대박이 납니까? 아니지. 단 부모로서의 정성이지. 그런 거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지. 그러면 1,000원이 국권은 무슨 은행에서 980원 쳐주냐? 똑같지. 하지만 부처님께 올릴 때는 남이 안 썼던 거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거를 올리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해서 지금 우리 어른들께서 큰 문제에 봉착해 있지. 이거 1,000원짜리 어떻게 구하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부처님께 올리는 돈은 저는 정초에 준비한다니까. 정초에 준비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1년 내도록 거의 신권만 쓸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리고 부처님께 어디 기도하러 가서 어디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서 돈 넣을 때는 아예 따로 그 복전함용 돈을 따로 만들어 놨다가 그거 빼갑니다. 쓰던 지갑에서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정도 정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등이나 저런 연등 같은 거 킬 때는 어떻게 하면 그건 카드로 씁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무개 스님을 이렇게 모셔서 초청법사로다가 모셨어. 그러면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권으로 보시금 드릴 거를 좀 바꿔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 갔더니 대단한 VIP 고객이면 신권을 주겠지. 근데 쩌리한테는 신권을 안 주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면 은행원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거기서 좀 새 돈을 이렇게 좀 골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안면이라도 있으면 이렇게라도 드릴까요? 이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표로 끊어오세요. 그런 경우에는 수표로 끊어오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 100만 원 주는데 요즘 세상에 수표로 끊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옛날도 아니고 5만 원짜리가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에는 수표로 끊습니다. 무조건. 왜? 그게 그 사람에게 내가 성의를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야. 국권으로 100만 원을 주나 신권으로 100만 원을 주나 수표로 주나. 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예의를 갖추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 그걸 그렇게 따지는 게 옳으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을 그런 거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한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절하는 데서는 축원장 같은 경우 한 번도 분리수거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 태워줍니다. 양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다 태웁니다. 나눠서. 그러니까 이름 쓰인 거는 모아서 그게 모아놨다가 그때그때 다 태울 수는 없으니까 모아놨다가 백중 때든 무슨 입춘 때 안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 저 삼재 소멸기도 같은 거 할 때 태울 때 같이 태웁니다. 모아서. 왜? 그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 거를 버리는 거는 죄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어른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일반 집에도 이름 쓰인 거 다 그렇게 태우거나 안 그러면 종이를 빨았습니다. 빨아버리면 옛날에 먹 묻은 종이는 빨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날아가요. 그걸 세초라고 합니다. 세초. 그래서 싹 빨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름 쓰이는 거 막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편 편지봉투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거는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데 축원은 그 사람 가족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공경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나름의 원칙인 거죠. 별거 아니에요.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마 죽을 때까지는 그러고 살고 있지 싶어. 작은 거. 그리고 그런 게 복을 받아요. 살아보면 그런 작은 것들이 복을 만들어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원칙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꾼 사람들을 약간 탓하는 내용. 그게 서방교단이 왜 서방교단이 더 원칙적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파된 지역이 함부로 못 바꿔요. 본토가 잘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말을 쓰는 집단이 남한, 북한, 연변 세 집단이 있거든요. 제일 말이 많이 바뀐 게 해방되기 전쯤에는 거의 비슷한 말을 썼을 겁니다. 물론 약간 사투리나 이런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말을 썼을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 남한 말이 제일 많이 바뀌었고, 북한 말이 그 다음이고, 연변 말이 제일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앞으로 100년 뒤에 한국말의 원형을 최대한 간직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연변이나 북한이지 남한이 아니다. 그리고 남한 중에서도 제일 말이 빨리 바뀌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요구는 본토 메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변화되기가 쉬워. 그리고 전파된 지역은 함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비어 맥주를 우리가 옛날에 삐루라고 그랬거든. 삐루 몰라? 모르는 척한다. 얼굴로는 삐루보다도 더 옛날 사람이구만. 삐루라고 한다. 삐루 모르는 척한다. 비어를 삐루라고 한 거야. 삐루라고. 그런데 앞으로 한 100년, 200년이 지나면 비어라는 발음도 다 바뀔 거예요. 미국에서도 바뀌고 영국에서도 바뀔 거예요. 계속 언어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삐루라고 하는 발음이 아마 가장 근사치 값이 될 확률이 크다니까. 오히려. 그리고 그런 게 진원 같은 데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도 발음보다 우리 발음이 더 옛날 발음인 경우들이 많아요.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도 붓필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발음은 붓이고 중국 발음은 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통하고 이렇게 쓰는 펜 개념. 붓, 우리는 붓, 쟤네는 필 이렇게. 그런데 글자의 이 발음들을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붓이 더 오래된 발음이에요. 필보다. 우리는 전파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붓이 없었거든. 전파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 거를 그냥 음차를 해서 쓴 거였고, 음사해서 쓴 거였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못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원래는 그게 채자거든요. 사성채 이렇게 발음이 나거든요. 한자 우편에 찾아보면. 근데 왜 사성제라고 하느냐? 제가 채보다 발음이 오래된 발음이에요. 그래서 전파된 지역이 오히려 오리지널한 모습들을 더 오래 간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방교단이 더 FM적이려고 했었고, 더 오리지널 하려고 했었고, 동방교단은 진보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했죠. 그래서 서방교단이 보수적이고 동방교단이 진보적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진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합리적인 것 같아. 계속 잘 바뀌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잡음들이 생기는 거고, 보수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꼴통이 되기 쉬워. 이게 보수와 진보의 장단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대입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교화하신 동방교단은 진보적이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변화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변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변화야. 꼭 변화해서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어떤 건 변해서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변해서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변화해서 거지 같은 것도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거 최근에 들어서 변화해서 가장 거지 같은 거 건강보험의 무료 비중을 엄청나게 높였지. 덕분에 2040년인가 되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보다도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건강보험 2050년인가 그때쯤 되면 국가 예산을 다 넣어도 건강보험 적자를 메꿀 수 없대.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지. 여러분 느끼세요? 그러면 전 국민이 그건 의료니까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잉 진료가 늘어나는 거지. 내 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거 나왔었어요. 나도 그런 놈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는데 1년에 병원에 간 횟수가 2,000회가 넘어. 이게 도대체 뭐 병원 투어를 하나. 얘는 그러니까 일인 거야. 일. 얘는 일이야. 일. 이게 뭔가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가야 이게 가능한가.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보험의 적자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게 왜 일어나느냐? 지부담이 너무 낮으니까. 시골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시골의 어른들이 연세가 다 드시다 보니까 전혀 안 아프면 사람이 아니지. 농사를 지었던 어른들이 나이 70 넘고 80이 됐는데 몸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야, 그거는 슈퍼맨이야. 당연히 아침부터 못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그렇게 하고 아유 팔다리가 쑤셔요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지. 60만 돼도 농사 안 짓던 사람도 그렇고 일어나는데, 하고 시골에 그렇게 있으면 할 일이 없지. 농사 안 질 때는 할 일이 없지, 이 어른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을 볼 수 있냐? 다 영감 할매들밖에 없지. 재미도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조금 젊은 엘리트를 만날 수 있는 데가 있지. 그게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병원 또 의사 가면 또 의사가 또 싹싹하게 아유 어머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아들보다도 더 친절하게. 왜냐하면 그 할매 등골 빨아가지고 병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유 거기가 아프셨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기분이가 좋지. 젊은 사람과 말할 일도 없고 나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배운 놈에다가 말쑥하고 참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 한 3,000원 이렇게 내면 그냥 커피 한 잔 마셨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 거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거 엄청 많아. 의료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난하고 힘든 분에게도 진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이렇게 눈덩이처럼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몰랐지. 아무도 모른 건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었어요. 제도라는 게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 복지 비율은 높이기는 쉽지만 깎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 중에서 건강보험이 제일 큽니다. 적자 비율이 굉장히 커요.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은 받아라도 먹어. 적더라도 몇 푼이라도 받아라도 먹든지, 안 그러면 누가 쓰기라도 해. 건강보험은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예요. 왜? 아프지도 않는데 가서 그런 식으로다가 돈을 하니까. 그리고 가면 의사가 또 이제 돌려깎기를 시전하죠. 자, 이런 거 저런 거 검사를 몇 개를 더 추가하죠. 여러분도 느끼실 걸 벌써? 오신 김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제가 잘해드릴게요.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죠. 그래갖고 실비보험 있으셔요? 실비보험 있다 하면 더 돌려깎기라고 몇 번을 돌리죠. 뺑뺑이를 돌리고. 그래갖고 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과잉 진료가 걸리니까.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처발라서 쓰고 있고. 미친 짓이지. 그냥 보기에는 딱 미친 짓이지. 그러면 줄일 수 있느냐? 못 줄입니다. 못 줄입니다.
그냥 망할 때까지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는 시점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 연령층이 늘어나고 거기서 무료로 되는 건 많고 어떻게 감당할 거야? 누가 돈을 낼 거야? 그러니까 계속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건데, 차라리 그런 거를 가지고 대기업을 만들면, 국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면 우리 애들이 취업이라도 하지. 이건 그냥 에브리바디 다 허공에다가 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아니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입니다. 암울한 현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한다고 어떤 경우는 생각을 해도 이렇게 뒤틀리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지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잘못 사기쳐가지고 한 경우도 우리 살았을 때 봤잖아요. 평화의 댐 사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삥을 뜯었던 평화의 댐 사건, 뭐 서울이 수장된다 이래서 애들 코 묻은 놈까지 다 뜯어먹었지. 기억나시죠? 뭐 이런 놈들이 있나 싶어. 알고 보니까 사기였습니다. 끝. 야,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는 이거 거의 기네스감일걸? 아니 민간이 사기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민간은 원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뭐 루나코인 사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모금을 하는 거를 사기를 친다고? 이게 국가냐? 식구들 겪었잖아. 평화의 삶. 나 그때 500원 냈어. 나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500원 냈어. 진짜. 그걸 차라리 그냥 발전소로라도 썼으면 전기라도 남지. 죽도 밥도 아닌 상태에서 어떤 놈이 몇 놈 해먹고 친 거 아니오.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설마 대통령이 주도했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했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멍청한가? 그걸 믿을 수 있나? 그게? 보고가 그렇게까지 보고 체계가 이상한가? 모르겠어요. 그 영화나 한번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전 국민을 사기친 희한한 사건. 그래서 첫 단추부터 그렇게 끼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파된 지역은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원 동방교단은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진보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진보는 좋고 보수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그 두 팀이 이 야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싸움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2차 결집이. 그렇게 해서 한 10가지 돈을, 뒤에 제가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안 적어놨네. 중간중간에 넣어놨네. 그렇게 해서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가지를 가지고 10가지를 가지고 서방교단에 가서, 그리고 약간 이게 쫑크를 먹었던 것 같아. 야사가 성격이 좀 재밌어요. 동방교단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33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소금의 문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제가 써놨는데, 동방교단 스님들한테 그렇게 얍삽하게 살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봐. 좀 추접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방교단 스님들이 그냥 그러려니 했으면 됐는데, 또 뭐라 그러면 촌놈이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 경전에 안 나옵니다. 근데 사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뭔가 언쟁이 있었어. 안 그러면 야사가 한 대 주워 박혔던지, 촌놈 개뿔도 모르는 게 이러면서 한 대 주워 박혔던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촌놈이 약간 오리지널한 그런 데서 와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예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골에서 뭐 이렇게 종갓집 같은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에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아 그렇게 살면 되냐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가 박살 나고 뭐 이런 드라마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거 언제 하냐면 보통 설이나 추석 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닭 같은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재기에다가, 예전에는 생닭을 그렇게 보재기에다 해서 머리 내밀고 해서 들고 다녔었잖아. 잡아먹으려고. 그럼 기억 안 나? 그렇게? 그리고 그거를 기차에다 또 태우고 가요.
그래갖고 걔가 이제 또 안 죽으려고 또 잘 묶어야 되는데 잘 못 묶으면 그게 튀어나온다. 그럼 기차에서 저 닭 좀 잡아줘요. 기억나? 그러면 기차에 탄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이게 뭔 또라이인가 이런 생각일 건데 그때는 협심해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잘 묶으셔야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웃겨. 지금 만약에 기차에서 닭을 들고 탔는데 닭을 놓쳐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날라댕기고 그때는 또 토종닭이라서 애가 되게 잘 날른다니까. 요즘 저 하얀 닭이 아니에요. 걔는 진짜 반 새야, 반은 새. 그렇게 해서 막 진짜 날라댕긴다니까 이렇게. 아니 버스에서도 그랬었어. 버스에서도 그랬었어. 그래갖고 뭐 상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면 다 막히면 혹시 죽을까 싶어가지고 또 대가리는 밖으로 빼놓고 이래 갖고 비집고 나오고 아니 그러던 일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진기하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촌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닭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이제 서울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러다가 개망신 나오고 딱 그런 스토리예요. 촌놈이 보수적인 데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야사라고 하는 촌스님이 올라와가지고 동방교단에 이렇게 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랬더니 촌놈 자식 뭘 안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쿠사리를 먹은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찌그러져야 되는데 내가 너네를 가만두지 않겠다. 또 한 칼이 있어요. 그래서 서방교단에 가가지고 자기 동네 촌에 가가지고 이제 꼰질른 거야 큰 스님들한테. 쟤네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한대. 비유를 들면 그런 거지. 안동에서 온 촌놈이 서울에 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 제사나 이런 데서 뭐 이상한 행동을 뭐 피자를 올려놨어요 이러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랬다가 서울은 다 그래 이놈아 이러면 참으면 될 건데 가가지고 안동에 가서 서울 사람들은 피자를 올립니다 이랬더니 안동에서 이제 할배들이 막 데모를 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불교회의가 열렸어. 그랬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 각 진영에서 4명씩 나왔다는 거예요. 4명씩 대표로 4명씩. 그래서 그 4명끼리 회의를 연 거예요. 8명 총 8명. 왜 8명일까요? 사진법이지 사진법. 이때도 십진법 쓰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총 8명이 나와서 회의를 했는데 누가 이겼다 그랬을까? 서방이 이겼어. 서방이. 보수가 이겼어요. 보수가. 진보가 아니고 보수가 이겼어요. 왜 보수가 이겼냐면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꼰대였기 때문에. 장로, 쉽게 말해서 노인들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예를 들어서 제사상에 피자를 올렸어. 그리고 안동은 전통적으로 올렸어. 그랬는데 그 두 팀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회의를 열었어. 그런데 여기서도 안동에서도 가장 나이 많고 꼬장꼬장한 사람들이 된 거고 서울에서도 가장 나이 많고 꼬장꼬장한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야.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 꼬장꼬장이 이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했으면 상황이 바뀌었겠지. 그렇게 해서 꼬장꼬장한 사람들이 보수 쪽으로 결정을 지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왔겠지. 언제나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한테 저것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말을 잘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한테 저 사람들은 꼰대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렇게 언제나 그렇게 상호 비판하거든. 유사이래로 아마 여러분도 젊었을 때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거고 우리 시어머니는 왜 저런데? 이런 생각을 말을 못했지 생각은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언젠데 말이야. 이런 거 했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 상황에 또 봉착한 거야. 여러분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바뀌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바꿨어.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힘들게 너네한테 안 한다 라고 하지만 느끼는 건 비슷해. 그 밑에 사람이 느끼는 건 내가 어머니한테 느꼈던 내가 시어머니한테 느꼈던 거 거의 비슷해.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수긍을 했느냐?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영감님들이 한 건 영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동방교단을 대중부, 쪽수부라는 거예요. 다수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부파가 되는 거고, 서방교단은 꼴통부, 그걸 상좌부라고 합니다. 상좌부. 그래서 상좌부하고 대중부로 나뉜 거예요. 상좌부하고 대중부로. 한 번 쪼개지기 시작하면, 처음에 하나일 때는 쪼갠다는 부담이 굉장히 있는데, 한 번 쪼개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쪼개져. 그래서 한 번 쪼개진 걸 근본분열이라고 하고, 그 뒤에서 이제 따로따로 그 안에서도 또 쪼개지기 시작해. 그걸 지말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 번 싸우기가 어렵고 한 번 손잡기가 어려운 거야 이 세상에. 그 다음부터는 거기까지는 쉬워.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다 그래요. 재벌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번 딱 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범 아니냐, 두산도 그렇고 예전에 다 그랬었죠. 이렇게 보면 형제간의 우애가 좋고, LG나 이런 데도 형제간의 우애가 좋고,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싸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박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언론에 나온 거가 그렇더라고. 근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왜 처음에 싸우기가 힘드냐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판을 깼다라고 하는 부담감. 그래서 엉간하면 양보를 하려고 해. 깨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하나가 깨져버리면 이미 깨졌는데 할 소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건 결혼 관계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일걸.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눌려 있다가도 어느 순간 한 소리 하는 시점이 있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 소리를 하지. 상황 바뀌었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7쪽 보면 분열하는 불교와 강해지는 불교, 이제 세분화되는 지말불교예요. 지말부파, 근본분열, 지말분열. 그렇게 해서 쭉쭉쭉 쪼개지면 141쪽처럼 상자부 대중부 안에서 더 많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쪼개지고 저렇게 쪼개지고 이러면서 한번 쪼개진 것은 계속 쪼개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중국도 그걸 싫어하는 거죠.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쪼개질까 봐거든요. 쪼개질까 봐. 러시아가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었던 적이 있죠. 구소련 시대 때. 소비에트 연방이라 소련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 소련 시대 때 굉장히 강력한 냉전 체제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그 세대를 살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갔다가 고르바초프가 어쩌고 개혁 개방 이렇게 좀 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다가 박살이 났죠. 공중분해가 돼버렸죠.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하나로 쪼개진 게 아니고 다다다다 쪼개졌잖아.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때 안 쪼개졌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할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크림반도 이런 것도 그때 러시아 땅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럼 너네 해 이러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독립해서 나갈 때 다 갖고 나가니까 야 그건 내 거지 이러면서 해서 시작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몰라요. 저도 그냥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신 얘기일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쪼개지니까 지금 개털이 된 거고,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고 푸틴이 강력한 러시아를 얘기하다가 지금 전쟁까지 또 터진 거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됐는데, 미국도 중국을 견제할 때 언제나 쓰려고 하는 방법이 중국을 쪼갠다는 거예요. 중국을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개로 쪼개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왜 유럽이 미국한테 상대가 안 되느냐? 유럽이 전체가 단합해서 모일 수 있으면 사실은 미국을 상대할 정도의 힘이 유럽에게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느냐?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되게 하려고 뭘 만들었느냐? EU를 만들었지. 근데 EU를 만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되지. 그래서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지. 끌려가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 맞잖아. 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유럽이 굉장히 강력하고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영국, 뭐 프랑스 이러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몰라. 여러분들의 인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본, 영국, 프랑스가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제 머릿속에도 이런 상황이에요. 해볼 만하다. 물론 우리보다는 센데 해볼 만하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엄청나게 떨어진. 저희 어렸을 때는 이거는 쳐다도 못 보는 좋은 나라였지. 강한 나라, 좋은 나라. 진짜 책에나 나오는 대영 제국, 나폴레옹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왕이 정신 못 차리는 나라. 영국은 왕이 정신을 못 차리는 나라. 프랑스는 정년을 2년 연장하자고 그랬더니 전 국민이 데모하는 나라. 우리는 2년 정년을 연장해 준다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걔네는 정년 연장해 준다고 그랬더니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러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데모를 해. 우리는 2년 연장해 준다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참 신기하지. 그게 이제 복지국가하고 복지 기반이 잘 된 나라하고 안 된 나라의 차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걔네는 은퇴해도 소득이 크게 줄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2년을 더 일을 왜 해야 돼? 그리고 놀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거죠. 우리는 놀 수 있는 시스템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찍 정년해 봐야 할 일이 없죠. 이게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중국을 미국은 분열하려고 하고, 중국은 제일 꺼려하는 게 그 분열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분열하려고 하면 눈가를 뒤집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한국이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한국 몇몇 사람들이 그거를 저렇게 지랄을 해놓으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거든. 예. 왜? 러시아가 깨지고 호구가 되는 걸 봤거든. 동네 약간 바보형이 되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했거든. 그래서 중국은 그거를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 그리고 그 하나의 중국에는 대만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상자부 대중부 다 쪼개졌어. 그럼 쪼개지면 힘을 잃는 거 아닙니까? 맞지. 힘이 없지. 쪼개지면. 하지만 뭐가 있느냐?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개신교가 상대적으로 불교보다 세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그들끼리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가 건물 이런 데 봐봐. 그러면 교회가 한 두세 군데 있는 데도 있어. 그냥 월세 내야 되고, 자기 집안 먹여 살려야 되고, 애 등록금 내야 되고, 야 이거 1,000만 원 벌어갖고 안 되겠는데? 그냥 혼자서 목사 혼자서 뛰면 그럴 것 같지 않아? 서울에 교회 건물이면 조그만 건 안 되잖아. 사무실 같이 이렇게 뭐 한 10평 이런 걸로는 안 되잖아. 아무리 안 돼도 한 3, 40평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야. 사람을 모이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가 나가? 4,500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본 어디 거지 같은 데가 4,500, 좀 센 데는 7, 800, 1,000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도 건물 하나씩 있잖아. 근데 왜 임대료를 몰라? 그렇게 돼 있잖아. 현실이. 그리고 내 자식 등록금 줘야지. 내 마누라 먹여 살려야지. 야 그거 아무리 안 들어도 한 달에 한 3, 400원 들 거 아니야.
그러면 천몇백을 벌어야 돼. 운영비까지 치면 한 1,500 벌어야 돼. 죽자고 뛰어야지. 교회 목사만 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카페를 해서 내가 1,500을 벌어, 순수익을 1,500을 벌려고 하잖아요. 사장이 쭉 짜고 뛰어야 돼요.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려? 아니, 맞잖아요. 매출은 한 5천 이상 나와야 될걸? 그래 한 1,500 남겠지. 아무리 많이 마진율이 좋아도.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바로 한 1, 20m 옆에 교회가 또 있어. 이놈 자식이 또 어떻게 하겠어? 협잡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왜? 조그만 방심하면 빼가는데. 절은 별 관계가 없지. 제가 월정사에서 저 금강경 봉창기도 이런 거 해서 뭐 몇천 명을 모았어요. 별 관계 없어. 왜? 거기 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월정사 신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다른 스님들이? 부산에 있는 스님이 월정사 거기 철야기도 한번 간다고 그래서 월정사 신도를 돼서 글로 가겠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거리가 지독실이 먼데 네가 갈 재주 있으면 가봐라 이렇게 나오겠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교회 아니면 못 가요. 딴 데 구경 가고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한 군데 한 건물에 6군데 있는 데도 봤거든. 교회가 한 건물에 상가 건물, 아파트 이렇게 큰 상가 건물 있잖아요. 대규모 아파트에는 상가 건물도 크잖아. 6군데도 있어. 그 사람이 1,500을 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1,500을 벌면 풀칠을 하는 거야. 교회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라도 이 월세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하나 짓겠다. 야, 그거 몇 배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생각을 해봐. 그냥 생각을 해봐. 그런 사람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기술이 발전하겠지. 어떤 기술이 발전할 것 같아? 뽑는 기술이 발전하겠지.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거나 신앙을 강조하거나 뭔가 기술은 발전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죽는데. 근데 절하고 달라요. 이게 죽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만 끝나면 돼. 처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형편이 안 좋아. 형편이 좋아서 좋아요. 그러면 좋지. 하지만 형편이 안 좋아. 그래도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돼. 이거하고 나를 보고 있는 처자식이 있어. 내가 애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해. 함부로 못 움직이죠. 정신 자세가 다르다니까. 굉장히 전투적이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우리는 싫으면 말고 이런 정신 자세가 가능한 거예요. 싫으면 절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있지 뭐. 꼭 밖에 나가서 밥 먹어야 맛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수가 되면 부파 분열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수로다가 지말 분열이 일어나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지그들끼리 박터지고 싸우면서 발전합니다. 강해집니다. 불교는 사실 이런 경쟁 구도가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이 절에 가나 저 절에 가나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근데 경쟁 구조가 되면 서로를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방식들을 바꿔버릴 거예요.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38선이 갈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도 경쟁 구도였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랬었네. 경쟁 구도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는 더 못 살았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표현이 없지만 예전에는 뭐 일본 하면 조청년이 북한 끈앞풀인데 그쪽에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 받아가지고 뭐 간첩이 되네 어쩌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은 들리도 안 해. 조청년 뭔지 뭐 알도 살도 못하는데 그 시절에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죠.
김일성 당시만 해도 북한이 괜찮게 살았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지만 그렇게 경쟁 차제가 됐을 때는 상호 단절을 시켜버리지. 그래서 북한 텔레비가 우리나라 방송에 안 잡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방송도 북한 텔레비에 안 잡힙니다. 왜? 서로 주파수 바꿔버렸지. 서로 주파수가 안 잡히게 해놨지. 라디오도 우리 안 잡히잖아. 북한 방송 잡혀? 안 잡히지. 왜? 단절시켰지. 기차 철원이나 이런 데 가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 철마 못 달립니다. 왜? 기차 차축 길이가 달라요. 폭이 달라. 폭이. 왜 그렇게 해놨냐면 북한에서 우리를 남침해서 쫙 쳐내려올 때도 기차가 폭이 똑같으면, 기차의 차축 폭이 똑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것만 연결만 시키면, 우리가 끊어놨잖아. 연결만 그 군인 동원해서 딱 연결시키면 쭉 치고 내려온다고 생각했고, 걔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야. 남한이 어떻게 되면 쭉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은 우리가 거의 어떻게 보면 상호체제를 상당히 인정해주고 그냥 종전하면 어떠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시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어렸을 때는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아니요. 나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그런 꿈 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야. 낮에는 잘 살아보세, 꿈에는 통일이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여차하면 치고 간다라는 개념들이 있었거든. 맞죠? 그러니까 그걸 다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쟁과 단절이 동시에 일어나. 경쟁과 단절이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경쟁은 발전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단절이라는 건 폐쇄성. 경쟁만 딱 풀어버리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전부터 시작됐잖아. 그게 뭐냐면 세계의 블록화. 그전에는 신자유주의 뭐 이러면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하고 전 세계가 그 싼 거는 중국 걸 쓰고, 이러다가 중국이 떡상하면서 막 이러니까 지금 미국이 뭘 하냐면 뭐 반도체 칩포를 만듭시다. 그래서 뭐 대만,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 이래가지고 중국에게는 수출하지 맙시다. 뭐 이런 다 이걸 이렇게 막고 있잖아. 지금은 다시.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호주하고 캐나다하고 저 뉴질랜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지금 묶이고 있는 거고, 영국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묶이고 있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랄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대로 또 지랄하고 있고, 우리는 미국 똘마니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얼마 전에 마크롱 또 이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만 중간에서 이거 이쪽에 붙을 수도 없고 저쪽에 붙을 수도 없고, 야 이거 미국 놈이 자꾸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 그쪽에 또 좀 해야 먹고 살 것 같은데, 중국은 또 미국하고 좀 너 경계 똑바로 해라 이러는데 우리 또 미국하고 또 저 먹고 살, 야 지금 아니 현실이 그런 거 아니요. 진짜 광해군의 외교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 정답은 뭔지 모르겠고, 아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중국 그럴 일은 뭐 절대 없겠지만,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이렇게 뭉쳐서 동아시아의 어떤 이렇게 블록을 하나 만들면 우리도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해먹어 볼 것 같은데, 옆에 놈들이랑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미국이나 유럽에 붙을 망정 일본하고 우리가 붙겠냐고. 현실적으로. 근데 세긴 세요 우리도. 왜냐하면 중국이 떡대가 크고 걔네가 지금 미국이랑 맞짱 뜨는 거의 유일한 나라고, 일본도 엄청 셉니다. 일본 엄청 셉니다. 우리가 하도 일본을 우습게 봐서 그렇지 영국, 프랑스가 일본한테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영국, 프랑스가, 독일도 일본한테 안 됩니다. 1대1로 다이다이 붙으면. 그 정도로 세. 그렇게 센 놈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진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가 유럽 쪽에 있었잖아. 이 정도면 유럽에서
거의 프랑스보다 약간 아래, 이태리보다 오히려 더 셀 수도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참 그렇지. 어떻게 이런 데 껴가지고 축구로 얘기하면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독일 이런 팀에 지금 붙은 거지. 우리가 16강을 나가야 되는데 하필 우리는 왜 이런 조에 붙었나? 중국, 일본, 러시아, 게다가 만만한 놈 딱 한 놈인데 북한, 또라이 저 정신병자 어디서 이런 거가 붙어가지고 주변에 한 놈도 없다니까. 진짜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이상한 놈들끼리 많다. 그래서 뭐 뭉치려고 해도 뭉치면 서로 죽을 것 같은, 참 안타깝지. 그래서 단절이라고 하는 측면도 발생하지만 분열이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도 서로 다 연결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연결했으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이렇게까지 발전하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몇 나라만 딱 발전하고 나머지는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하듯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마 동아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 제일 많이 쓸걸. 지금 일본도 국방비 엄청 쓰고, 우리는 뭐 전시국가니까 국방비를 당연히 많이 써야 되고, 중국도 많이 쓰고 엄청 많이 쓸 걸. 유럽 이런 놈들 뭐 게임이 안 될걸, 국방비 비중으로만 보면. 덕분에 뭐예요? 전 세계 몇째 안 가는 군사 대국이 됐지.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가 너무 세서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 부파불교고. 그러면 발전하니까 좋으냐?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려워진대. 그래서 조금 쉽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나중에 대승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그래서 147페이지 부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러면서 대승불교를 살살살 생각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침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건 149쪽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 어떻게 보면 히랍 사람 중에서 그리스 로마 쪽, 그쪽 히랍 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면 잘하는 건 아니고 많이 들어본 사람 중에 하나, 알렉산더. 그죠? 징기스칸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레벨이 높은 쪽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알렉산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은 문화적인 역량도 굉장히 좋았지.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